나는 3년 동안 매일 내 거래를 기록해왔다. 모든 선물 포지션, 모든 진입, 모든 퇴출, 그리고 모든 실수.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 데이터에서 구축한 정확한 전략이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포괄적인 거래 프레임워크를 안내할 것이다. 내가 시장을 어떻게 읽고 방향성 편향을 어떻게 구축하며 선물 시장에서 진입점을 어떻게 찾는지. 당신이 나처럼 하루 중 단기 매매를 하길 원하든 아니면 당신의 일정에 맞춰 스윙 거래를 하길 원하든 이 시스템은 둘 다의 효과적이며 그 이유를 보여줄 것이다. 선물 거래를 시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실패하지 않는다. 그들은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은 전략은 가지고 있지만 그 두 가지는 다르다. 전략은 당신에게 무엇을 할지를 말하지만 프레임워크는 왜 그런지를 말해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언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 당신이 단지 그 이유만 있을 때 처음에는 랭큐가 당신이 예상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은 길을 잃는다. 당신은 거래 중간에 조정을 시작하고 복수 매매를 시작한다. 그리고 예전의 설정이 괜찮았을 때 새로운 설정을 찾기 시작한다. 내가 안내하려고 하는 것은 규칙의 집합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선물 시장에서 1000번의 거래를 통해 시험해본 가격 읽기 방법이다. 모든 것은 하나의 원칙에서 시작된다. 시장은 스윙 포인트에서 스윙 포인트로 이동한다. 그게 전부다. 그것이 기본이다. 내가 차트를 열 때 랭큐이든 예스이든 다른 무엇이든 상관없다. 나는 먼저 하나의 질문을 한다. 가격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이 나의 방향성 편향이다. 그리고 방향성 편향은 오직 높은 시간대에서 온다. 나에게는 최소한 1시간이며 주 단위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솔직히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것은 당신이 작업하기 좋아하는 시간대에 정말로 달려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1일 차트를 시작한다. 나는 방향성 편향을 식별한다. 가격이 상승세에 있습니까? 즉, 캔들이 이전 날의 최고가 위에서 마감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락세입니까? 즉, 캔들이 이전 날의 최저가 아래에서 마감되고 있습니까?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시장이 쓸 가능성이 있는 유동성이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재테스트해야 할 공정가치 갭이 있습니까? 그 그림을 얻으면 중간시간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이 경우 중간시간 프레임은 1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장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구조가 내 편향과 일치합니까? 가격이 외부 범위 유동성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 범위 유동성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만 하락시간 프레임으로 이동하여 진입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시간 프레임에서는 나의 편향을 찾습니다. 중간시간 프레임에서는 나의 편향과 일치하는 구조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락시간 프레임에서는 진입 기회를 찾습니다. 그게 전체 시스템입니다. 제가 다룰 모든 개념은 이 세 가지 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높은 시간 프레임에서 내 편향이 있습니다. 가격이 움직일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관심 지점입니다. 관심 지점은 시장이 발자국을 남긴 차트의 특정 영역입니다. 기관 활동이 발생한 곳, 유동성이 존재하는 곳, 가격이 뭔가를 할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무작위 수준에서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역을 기다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주요 수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정가치 갭입니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움직일 때 주문 흐름에서 불균형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3개의 캔들 형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캔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움직여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캔들의 심지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가격은 돌아와서 갭을 메운 후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락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공정가치 갭을 재시험한 후 계속 하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부 범위 유동성입니다. 여기에는 소매 스톱로즈가 축적되는 명백한 수준이 있습니다. 스윙 저점 아래와 스윙 고점 위에 있습니다. 보통 가격은 그 유동성을 잡아냅니다. 실제 움직임을 취하기 전에. 그리고 외부 범위 유동성이 내 방향성 편향과 일치할 때 나는 그 영역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향성 편향이 상승세라면 가격이 이 유동성을 잡아준 후 더 높은 위치로 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방향성 편향이 하락세라면 가격이 이 유동성을 잡은 후 하락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SMT 발산입니다. 이는 상관관계가 있는 악기에 특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랭큐와 ES입니다. SMT는 하나가 중요한 수준을 넘어서고 다른 하나는 따라오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중 하나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발산은 실제 움직임이 어떤 방향에서 오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그 영역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실제로 그 지점에서 거부되었고 반전이 실제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스윙 형성에서 옵니다. 스윙 형성은 반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특정한 촉대의 순서입니다.
단순한 심지나 잡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환되는 가격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매할 때마다 찾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촛대 A가 촛대 1위 고점을 넘어서고 다시 그 아래로 닫힙니다. 그것이 확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촛대 3위 지속 거래를 보려고 합니다. 동일한 논리가 상승세 설정에 적용됩니다. 그냥 반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 2가 촛대 1위 저점을 넘어서고 그 위에 닫힙니다. 이 경우 우리는 촛대 3위 지속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에서 촛대 2는 촛대 1위 저점을 넘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아래로 닫힙니다. 이 경우 촛대 3는 아직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캔들 3이 캔들 2위에서 마감하면 우리는 캔들 4 지속 거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세 측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캔들 2가 캔들 1위에 닫힙니다. 캔들 3는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캔들 3과 캔들 2 아래에 닫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캔들 4가 그 방향으로 계속 이동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A라고 부릅니다. B와 C. 조건 A. 이 경우 우리는 NQE 일간 차트에 있으며 캔들들이 이전 고점 위에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명확한 강세 편향입니다. 조건 B. 이 경우 중간 시간대입니다. 우리는 NQE 30분 차트에 있으며 이 시간대는 내러티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 경우 제 편향과 일치하는 관심 지점과 스윙 포인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 지점처럼 작용하는 공정가치 갭과 스윙 포인트가 있습니다. 캔들 2가 캔들 1위 저점을 쓸고 위에 닫히는 것을 보므로 이 경우 우리는 캔들 3위 지속성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조건 C. 이 경우 NQE 3분 차트에서 저는 CISD, 즉 배송 상태의 변화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CISD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방향을 바꾸었음을 확인하는 캔들이고 이것이 저의 녹색 신호입니다. 이제 캔들 3가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캔들 1과 캔들 2가 있고 캔들 3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3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고 다음에 진입할 것입니다. 추진 블록은 기본적으로 또 다른 내부 CISD, 즉 배송 상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진입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A 없이는 또는 B 없이는 저는 C조차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래와 효과가 있어 보였던 거래를 구분하는 규율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하면 그게 거래입니다. 하나의 진입, 저점에서의 깔끔한 스탑은 여기 또는 여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소음입니다. A, B, C가 있으면 그게 저의 거래입니다. 그게 내 진입점입니다.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이 장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차트 앞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모든 시간 프레임에서 작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저처럼 풀타임으로 거래하고 일중거래를 하거나 스캘핑을 하거나 뉴욕 세션 동안 1분 또는 3분 차트에서 움직임을 잡고 있다면 잘 작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직업이 있거나 삶이 있거나 가족이 있고 저녁에만 차트를 확인하거나 하루에 한두 번 거래를 관리할 수 있다면 동일한 시스템을 4시간, 일간 또는 그보다 높은 시간 프레임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편향, 구조, 진입, 이러한 원칙은 어떤 시간 프레임에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향을 위한 높은 시간 프레임, 구조를 위한 중간 시간 프레임, 진입을 위한 낮은 시간 프레임입니다. 시장이 반응할 이유가 있는 관심 지점, 공정가치 갭, 외부 범위 유동성 또는 SMT입니다. 이 계정처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계좌입니다. 이것이 시에라 트레이드 프레임워크입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신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선물 시장에서 매일 일지를 작성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정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이 어떤 모습인지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면, 그렇다면 그게 바로 제가 이 영상에서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룬 모든 개념 뒤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형성들, 구역과 전체 실행입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세요. 다음에 올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